팟캐스트 팀입니다. 스타벅스로 보는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벅스의 위치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무한 경쟁으로 패점을 거듭하고 있지만 스타벅스만큼은 여유롭습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일드 리테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며 2위인 투썸플레이스 4,826억 원보다도 3.4배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수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서 단연 매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타벅스의 위치 선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와 역세권의 줄임말인 스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하철역 주변에 매장이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분주히 움직이는 출퇴근길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팔고 있는 4,600원 아메리카노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가끔 기사에서 본 내용이 옳다면 커피의 원가는 몇 푼 되지 않습니다. 물론 커피 가격에는 전기료, 종이컵 비용, 직원들의 우승값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따져도 여전히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4,600원보다 한참 적습니다.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한 잔에 이토록 큰 이익을 붙여 팔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커피나 직원들의 질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아침 8시 반에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좀 더 싼 커피숍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용인은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는 주요인입니다. 커피숍을 열고자 하는 희망자는 많은 반면 좋은 곳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료가 싸서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다른 커피숍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임대하려고 할 것이고 스타벅스보다 싼 가격에 팔아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좋은 위치에는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부근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가 중국 음식점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전철역이 중국 음식을 팔기에 적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임대료가 싸면서도 중국 음식을 팔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스타벅스 맞은편의 스타벅스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스타벅스 매장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옆 블록에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매장에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지역은 광화문 우체국 반경 200m 안에 매장이 4개 있고 반경 1km 내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42개에 달합니다. 왜 근처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스타벅스를 여러 개 세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스타벅스의 의도된 매장 위치 전략입니다. 스타벅스는 독특한 매장 위치 선정 전략인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취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 바퀴 한가운데에 허브가 있고 허브를 중심으로 바퀴살들이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허브에서 나온 힘이 바퀴살들을 통해 바퀴로 전달돼 바퀴 전체가 굴러가는 원동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허브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그 주변에 지역에 하나씩 매장을 열어 매장 수를 점점 늘려갑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단숨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전국 곳곳에 100개의 매장을 연다면 브랜드에서는 100개의 매장을 냈다는 의의를 부여하는 반면 고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이는 한 곳의 매장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브 지역에 여러 개의 매장이 생기면 단시간에 브랜드의 가치성과 인지도가 쭉 올라갑니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1992년에서 1993년 이 전략을 개발한 이후 2년 동안 허브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한다는 목표로 스포크 지역에도 매장을 추가로 하나씩 오픈합니다. 이후 1995년 새로 오픈한 매장의 첫 해 평균 매출은 70만 달러로 5년 전인 1990년 평균 42만 7천 달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픈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인지도와
친밀도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입지를 탄탄히 다지면 경쟁 브랜드의 진입 장벽은 그만큼 높아지므로 1타 2피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매장 자체가 광고 역할을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메뉴판 발표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주위지인 역 근처의 임대료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비싼 값의 인디안 희소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카푸치노의 가격을 3달러에서 5달러로 올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겠지만 대개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을 낮춰 좀 더 많은 커피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도 커피는 많이 팔릴지 몰라도 판매량을 수십 배 늘리지 않고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커피 한 잔에 이윤을 높게 붙여 적게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이윤을 낮추고 많은 커피를 팔 것인지 우리는 이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싼 가격을 청구하고 커피를 즐기고자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청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메뉴판에 이렇게 써놓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영국의 한 커피 회사인 코스타 커피는 이 딜레마를 이겨낼 방법으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이 농부들을 위해 공헌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공헌한 것은 코스타의 이익 개선이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지급되는 프리미엄이 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불한 돈 가운데 90% 이상은 자신들의 수익에 보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떤 경제학자의 질문이 제기되자 코스타는 2004년 말부터 공정무역 커피에 추가 요금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타가 공정무역 커피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한 이유만 있다면 기꺼이 더 돈을 지불할 고객들에게 공정무역의 이상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코스타에게 중요한 것은 타당한 이유보다 푼돈을 더 내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소비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코스타는 이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커피에 조금 더 돈을 지불하는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반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시민들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선 씀씀이가 좋은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청구하고 돈을 아끼는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코스타를 비롯한 상점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타벅스로 돌아가 스타벅스의 메뉴판을 살펴봅시다. 이 메뉴판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들은 각 고객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스스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비싼 제품들에 다양한 가격을 매겨 놓음으로써 스타벅스는 가격에 덜 민감한 고객들과 그렇지 않은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을 조금씩 차이 나게 만듦으로써 일부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격에 민감해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전략을 자기 고백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언제나 희소성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며 자기 고백화 전략은 이를 구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타벅스를 보는 공제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